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넥스 IR 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강지연이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코넥스 상장 기업들의 기업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코넥스 상장 기업 CEO를 모시고 또 직접 기업 소개 들어보는 시간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자, 그 전에 우선 도움 말씀 주실 분 소개를 해드려야 할 텐데요. 이번 주도 역시나 저희 클럽의 든든한 코넥스 알림이를 자처하고 오신 분이죠. 상조투자자문의 조성화 팀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 팀장님이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어요. 네. 오늘도 시작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코넥스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드리면요. 네, 코넥스는 중소기업을 위한 시장입니다. 뭐 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이 상장 요건이 맞추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이제 중소기업들이 자금 조달도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코넥스 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의 기능을 조금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개설이 되었는데요.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좀 활성화되지 않고 투자와 회수의 두 가지 측면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정보 부재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도 3억으로 너무나 좀 높아서 네. 투자하기가 다소 좀 힘들었어요. 개인 투자자들은. 그래서 보통 전문 투자자나 엔젤 투자자들이 좀 많이 했었는데요. 네. 그것을 이제 1억으로 줄이고 소액 투자 전용 계좌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개인들도 조금 용이하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년과 16년에 뭐 거래량과 거래 대금 시총도 한 2.5배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2015년도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한국거래소 공시에 따르면 신규 상장 업체를 제외하고 95개의 기업들을 이제 조사를 했는데요. 59개사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나머지 36개사가 적자를 기록했는데요. 적자에서 흑자를 기록한 회사가 9개나 되고요. 네. 2015년 말에 부채 비율이 127.2%, 14년 대비해서 23.2%가 감소했습니다. 그만큼 이제 코넥스 기업들이 재무 안정성으로 다소 이제 높아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코넥스가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장점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코넥스는 HTS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쉽고 편하고, 그다음에 양도세도 없어서 다소 네. 여러 가지 이제 포트폴리오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코넥스 평균 수익률이 200%가 넘습니다. 보통 상장 기업들은 하루에 60% 왔다 갔다 하지만 200%가 그렇죠. 쉽지는 않거든요. 네. 오히려 이제 떨어지는 부분도 되게 많기 때문에 리스크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리고 그거보다 코넥스는 평균 수익률이 200%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또 정보만 조금만 활용하면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닥 상장 이전 상장하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보시면 그거에 대한 수익률을 다소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유들로 잘만 활용하면 코넥스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의 대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번 쭉 복습을 해보니까 저도 네.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내용들이 새록새록 또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FN 가이드의 김근호 대표가 나오셨었죠. 네, 이 FN 가이드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FN 가이드는 토털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금융 데이터 가공 그리고 이제 유통 전문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속 정확한 금융 정보 그리고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행복을 극대화해서 고객과 상생하고 있으며 국내외의 금융 데이터를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누구나 쉽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펀드 평가 및 인덱스에 대한 사업 영역을 확장해 가고 있는데요. FN 가이드의 핵심 경쟁력 가장 중요한데 금융 데이터와 IT 기술을 융합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네. 회사 자체적으로 금융공학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서요. 금융 데이터 조회 및 분석에 특화된 다양한 솔루션 개발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나 엑셀 기반, 템플릿 기반 등 여러 가지를 출시했는데요. FN 가이드의 시장이 필요로 하는 금융 정보 발굴에 있어서 가공, 유통, 평가까지 전문 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네. 또 국내 신용평가사가 현재는 3개인데요. 나이스,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이 있는데 제4의 신용평가사로 진입한다는 그런 포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시장의 키워드인 로봇 어드바이저 그리고 핀테크 사업 또한 영역을 확대해 간다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FN 가이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 클럽의 초대장을 받은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2007년 창립 이후 패션 전문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며 신뢰를 쌓아온 패션 전문 기업이 있다. 합리적이고 가치지향적인 소비자 성향을 고려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고품질 상품을 공급하는 회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IT 기술 연구소를 설립하여 3D 증강현실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쇼핑몰과 모바일 쇼핑몰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 DPNK를 만나보자. 자, 오늘 만나보실 기업은 지금 화면으로 확인해 보신 것처럼 바로 DPNK라는 회사입니다. 스튜디오에 이창세 대표이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우선 회사 소개부터 좀 부탁드려볼게요. 네, DPNK는 2007년도에 설립돼서 TV 홈쇼핑 사업을 통해 패션 우수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런칭하며 신뢰를 쌓아온 패션 전문 기업입니다. 국내 굴지의 TV 홈쇼핑 채널과 온라인에서의 판매 동향을 주기적으로 분석하고 소비자의 성향을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최신 트렌드의 고품질 제품을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공급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홈쇼핑 채널의 핵심 시간대에 방송 런칭을 통해 패션 전문 기업으로서 매출 영업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에는 코넥스 시장에 등록하였고 투명 경영과 정도 경영을 지향하며 코넥스 상장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딱 꽂혀드는 단어가 패션 전문 기업이다라고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의류 부문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네. 좋겠거든요. 저희 의류사업부에서는 2011년 디자인 연구소를 설립하고 소비자의 욕구에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춰 제품 기획부터 소재 개발, 원부자재 발주, 또 생산 관리와 까다로운 품질 검사 등을 통해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의 제품을 선보이고 구매 후 소비자의 만족도에 최대한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류사업부에서는 장형철 등 국내 유명 디자이너들과 협업하여 트렌드 예측이라든가 컬러 개발 등 패션 의류 기업으로서 시장 흐름보다 한 발 더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다 다양한 제품들을 생산을 하기 위해서 디자인 연구소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고 또 전문 디자이너들을 적극적으로 영입을 하는 등 다양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조성화 팀장님이 이 패션 산업에 대해서도 네. 소개를 좀 더 해주시죠. 네, 제가 패션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패션 시장은 크게 7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여성복, 남성복, 그리고 캐주얼, 스포츠, 유아동복, 이너웨어, 그리고 이제 패션 잡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보통 패션 산업의 특성을 보면 전통적인 내수 중심의 산업입니다. 이는 이제 국가별로 패션 트렌드 변화도 있고 계절적인 특성도 상이해서 국내와 해외를 포괄적으로 상품 구성 및 기획하는 데에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패션 산업은 판매 이전에 유통망 구축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유통망 확보를 위한 글로벌 수준의 브랜드 인지도 확보, 그리고 자체 유통망 확장을 위한 대규모 자본 없이는 해외 판매에 다소 진입 장벽이 좀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일부 패션 업체들은 중국 등의 해외 법인을 설립을 하거나 아니면 현지 유통법인과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외 비중을 다소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 이제 경기에 굉장히 민감한 산업입니다. 패션 산업은 타 산업보다 경기 변동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 상승 시에는 민간 소비율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하락 시에는 더 큰 폭으로 감소율을 보이고 있는 게 특성입니다. 네. 최근 의류 제품은 소비자의 개성과 가치관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성격이 더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제 경기 변동에 따른 소비 위축 또는 확대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받는 소비 민감도가 필수제로 사용되는 타 소비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개별 기업이 보유한 브랜드 파워, 업력, 보유 브랜드, 그리고 이제 각종 카테고리의 다양성에 따른 포트폴리오 혼합 등은 개별 기업에서 이제 차별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있는데요. 네.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 가격 경쟁력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패션 산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다르게 자체 공정이 없어도 가능한 산업인데요. 보통 외주 제작 아니면 제하청을 통해서 조달이 원활하면서 저가 시장의 경우 제품 충실도가 낮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이제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산업인데요. 이로 인해서 이제 시장의 진입과 이탈이 굉장히 용이한 산업이자
가격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패션 업체는 이제 제조 원가에 일정한 마진을 더한 금액으로 판매가로 책정이 되면서 마진은 주로 이제 제조 원가의 배수로 산정이 됩니다. 유통업체에 지불하는 유통 수수료 역시 마진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제 높은 수수료를 판매가에 전가할 능력이 되는 패션 업체만이 고효율 유통망 정책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들은 이제 대부분 중고가의 브랜드 업체들로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내수 중심의 산업이고 경기에 민감하다, 또 진입 장벽이 낮고 가격 경쟁이 치열한 산업이다라고 특징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 설명만 들어봐도 네. 만만치 않은 네, 산업인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다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패션 산업은 고부가가치의 창출이 가능한 브랜드 산업입니다. 패션 산업은 대표적으로 소비재 산업으로서 물품 구매 시 브랜드의 인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외주 생산 업체들은 브랜드 파워가 약간 부족해서 사업의 안정성 및 수익성이 저조하지만 막대한 자금을 갖춘 대기업들의 양질의 광고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유지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행이나 디자인, 소재, 미적 감각 표현법에 따라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나 스타일 등의 고부가가치화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물질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실용성이나 디자인, 소비자의 만족도에 따라 가격이 상당히 크면서요. 동일한 형태와 원가의 제품이라도 브랜드에 따라서 고부가가치의 실현이 손쉬운 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유통업체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택배 이런 것도 있는데요. 의류 제품은 유통은 보통 백화점 아니면 소매 점포, 오프라인 채널 등이죠. 전통적인 판매 채널의 공급이 대부분이었는데 최근에는 할인점,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등으로 인해서 그 비중이 빠르게 이동 중에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여성 의류 등은 고가 제품은 이제 백화점 중심으로 캐주얼, 의류 등은 이제 가두리 중심으로 이렇게 매출이 형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중저가 시장이 확대되기도 하는 추세입니다. 네. 이러한 유통 구조의 변화로 패션 업체들은 이들 유통 업체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큰 수익을 보고 그다음에 저가의 수익을 보고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수 있는데요.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이제 사회 트렌드 기반의 정보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소비자의 자주적인 시장 선도력이 확대되면서 소비자와 시장이 요구돼 니즈가 먼저 예견되는 사업인데요. 그 니즈를 먼저 아는 것이 사업의 성패의 관건으로 작용하는 산업입니다. 훌륭한 패션 업체는 훌륭한 정보 시스템이 있다는 말처럼 과거의 경험 자산과 현재의 변화 추이를 기반으로 미래를 통찰하는 조직화된 능력이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또 유통업체와의 관계가 중요하고 트렌드 기반의 산업이다. 이렇게 총 6가지로 네. 지금 패션 산업의 특성을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는데 또 저희 클럽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한국경제TV의 신용훈 기자가 DP&K에 직접 다녀왔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난 2007년 설립 이후 홈쇼핑 채널을 통해 의류를 판매해오고 있는 DP&K. 마담포라와 까르벤정, 신장경 등 자체 디자인 연구소에서 개발한 제품을 통해 홈쇼핑 사업 분야에서 꾸준한 성장세를 이뤄왔습니다. 원자재 발주부터 임가공, 생산 등 디자인을 제외한 모든 과정에 외주 형식을 도입하면서 단가는 낮추고 품질은 높이는 전략으로 20대부터 40대까지 소비층도 두텁게 형성돼 있습니다. 높은 시장 지배력을 바탕으로 지난 2011년 64억 원이던 매출은 지난해 131억 원으로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올해는 1분기에만 지난해의 절반이 넘는 매출을 기록하는 등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TV 홈쇼핑사 영업력 확대와 다양한 제품군의 라인업을 통해서 전년 대비 200% 이상 상승한 매출액 한 380억 정도, 그리고 영업이익 45억 이상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쇼핑을 통한 매출은 전체의 60%, 나머지 40%의 매출은 인터넷과 모바일, 카탈로그를 통한 판매가 맡고 있습니다. DP&K는 지나치게 높은 홈쇼핑과 인터넷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판매 방식의 다각화도 꾀한다는 전략입니다. 현재까지는 저희 회사 매출이 홈쇼핑 매출에 국한되어 있는 게 맞는데, 저희가 홈쇼핑 매출은 기존에
회사에서 선정된 아이템만 판매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롯데 아이몰 2000점과 파주점을 오픈하면서 저희 당사 브랜드인 밤리나 매장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DPNK는 지난해에는 이천에 있는 물류 창고를 인수해 자체 물류 사업 역량도 갖췄습니다. 신속한 배송 시스템을 갖추고 급성장 중인 온라인 판매 시장에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합리적인 소비가 늘면서 국내 의류 산업은 온라인과 아울렛 매장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홈쇼핑을 기반으로 온라인과 아울렛 매장 확대에 나선 DPNK가 변모하는 의류 시장에서 제2의 도약을 일궈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자 신용훈 기자와 함께 DPNK에 지금 다녀와 보셨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좀 더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지금 홈쇼핑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홈쇼핑에 지금 많은 제품을 론칭하셨는데 그렇다면 주력 판매 구조가 홈쇼핑인 건가요? 네, 현재까지는 TV 홈쇼핑 매출이 저희 회사 전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라인 매출은 약 한 10% 정도의 비중으로 저희 회사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TV 홈쇼핑은 철저한 품질 검사를 통해서 고품질의 제품을 최종 고객에게 소개해주고 또 빠른 배송으로 고객의 안방까지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DPNK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브랜드 이미지 제고와 더불어서 소비자에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TV 홈쇼핑이 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고객의 구매력에 힘입어 경기도 이천과 파주에 위치한 대형 아울렛 매장에 당사 브랜드인 그 라메리라 매장이 정식적으로 입점을 하였습니다. 네네. 이를 통해서 TV 홈쇼핑 매출 의존도에서 벗어나 제품 라인업별로 고객에게 선보이면서 오프라인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네. 싶은데요. 뭐 패션 산업에 있어서 DPNK의 강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원스톱 서비스와 고객 맞춤 서비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원스톱 서비스란 방송 기획과 디자인 기획, 또 생산 기획, 배송 등을 외부로부터 의존하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자체적으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회사는 디자인 연구소를 통해서 소재 개발 등 제품 기획과 품질 검사 등 생산 관리를 모두 내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에는 대형 물류 창고로 취득하여 배송과 반품 처리 등 판매 이후의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 맞춤 서비스란 최신 트렌드에 맞춰 고객의 성향과 구매 욕구에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류는 단순히 편안하고 피부 보호라는 개념을 벗어나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나아가 자신을 알리는 PR 활동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층의 소비 욕구에 맞게 최신 유행 제품을 부담 없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도록 판매 가격 거품을 없앴습니다. 그리하여 고품질의 제품을 중저가로 손쉽게 구매하고 구매 후에도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는 것이 저희 회사의 강점이라 하겠습니다. 네, 뭐 원스톱 서비스와 이제 뭐 고객 맞춤 서비스로 무장한 DPNK 뭐 잘 들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2015년에 실적 공개가 이루어졌는데 네. 예, 뭐 예상과는 다르게 매출 성장도 그렇고 이제 순이익도 그렇고 좀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 이유가 예. 혹시 있을까요? 매출 부분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 매출과 2014년 매출은 각각 뭐 약 한 131억 원과 125억 원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체 매출 규모로만 봤을 경우 소폭 상승했지만 그 안에 매출 구성을 보면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성장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014년 매출 비중은 홈쇼핑 매출이 거의 65% 정도를 차지하고요. 일반 매출이 35% 정도였습니다. 네네. 그런 것이 2015년에는 홈쇼핑 매출이 전체 매출의 약 95%를 차지했고요. 일반 매출이 약 5% 정도입니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홈쇼핑 매출은 큰 폭으로 성장을 했으나 일반 매출 비중의 감소로 전체 매출이 크게 성장하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적자를 기록한 이유는 TV 홈쇼핑 영업력 확대와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판매 촉진비, 또 광고 선전비 증가, 또 환율 상승에 따른 환차손, 또 원부자재 및 외주 임가공비 증가, 또 물류창고 취득을 하고 난 이후 따른 이자 비용이나 또 전문가들을 많이 영입한 이후로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한 인건비 증가 등이
적자를 기록한 주요 이유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그 투자 비용이 발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올해 실적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지요? 올해는 저희 회사가 창립 이래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매출은 전년 대비 약 한 200%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매출을 살펴보면은 약 한 전년 1분기 대비 약 한 270% 정도 네. 상승을 했고요. 매출액으로는 약 한 75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2분기 이후부터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고요. 이렇게 증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작년도에 적자를 감수하면서 과감하게 투자했던 여러 것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 성장을 기대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한 제품 라인업의 구성이고요. 저희 회사는 TV 홈쇼핑 방송 횟수가 많을수록 매출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정된 방송 횟수가 2015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이고요. 홈쇼핑 매출의 반품률이 동종 업계에 비해 가장 적은 이유도 매출 증가와 방송 횟수 증가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아울렛 입점을 통해서 오프라인 매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영업력 다각화의 전환점으로서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예, 대표님 제가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기업을 좀 살펴보다 보니까요. 네네. 뭐 가상으로 옷을 입혀주고 하는 이제 증강현실에 관한 네네. 사업도 하시는데 좀 그래요? 패션 산업과는 예. 조금 다소 생소한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물론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네. 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증강현실 산업이라는 것이 그 AR이라고 네. 요즘 또 핫한 분야잖아요. 네, 핫한 분야죠. 네. 저희가 처음에 이 사업을 이 분야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이 저희는 이제 의류 전문 업체고 이 IT와 그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없을까 하고 고민하다가 온라인 쇼핑몰 쪽에 이제 눈길을 돌리게 됐고요. 네.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하고 살펴봤더니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직접 보거나 만져보거나 입어보고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나에게 정말 맞는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이 대부분 구매를 하고 그 결과로 이제 반품률이 굉장히 높은 것이 그렇죠. 온라인 쇼핑몰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단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IT와 접목시켜서 찾아보자 해서 시작한 것이 그 증강현실 사업이고요. 간단한 예로 든다면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내 사진을 스마트폰을 이용한다든가 해서 내 사진을 가지고 그 옷을 내 사진에다 입혀보고 나한테 잘 어울리는 컬러인지 나한테 잘 맞는 옷인지에 대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들이고요. 지금 그러한 것과 관련돼서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말씀하신 뭐 IT라든가 네. 증강현실이라든가 이런 분야들은 워낙 지금 유망한 분야이기 때문에 참 기대가 많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또 저도 여성 입장에서 네. 말씀을 드리자면 내 사진의 옷을 미리 입혀볼 수 있다는 게 네. 그런 서비스는 잘만 그 활용이 된다면 굉장히 고객들 반응이 좋을 것으로 네, 좀 네. 기대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표님이 그리는 앞으로의 DP&K의 모습 어떤가요? 저희 회사는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코넥스 시장의 취지에 걸맞는 작지만 매우 강한 중소기업입니다. 또한 의류 사업은 타 업종과는 달리 구매 회전율이 매우 빠른 사업인 만큼 성장 가능성은 높고 사회적인 효용 가치를 창조하여 문화를 만들어내는 한 축으로서 기능이 점점 다변화되는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저희 임직원은 이러한 산업의 긍정적인 요소를 최대한 발휘하여 패션 의류 회사 중 손꼽히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네. 또한 저희 회사는 2017년에 코스닥 이전 상장을 목표로 두고 영업력 강화와 사업의 질적 요소를 충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코스닥 이전 상장을 위해 대신증권과 주관계약서를 체결했고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으로부터 지정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내부 회계 구축 등을 통해 내부적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2017년 이야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 계획이 상반기인가요? 하반기인가요?
하반기쯤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하반기쯤으로 네네. 생각을 하고 계신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저희 코넥스 IR 클럽도 DPNK 앞으로 응원하고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오늘 이 시간 통해서 많이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요. 조성아 팀장님, 네. 다음 시간엔 또 우리 어떤 기업을 초대해 네. 볼까요? 예, 다음 주에는 예, 툴젠이라는 기업입니다. 예, 툴젠이라는 기업의 기업 소개와 대표님께서 이제 함께 하실 건데요. 툴젠은 유전자 가위로 굉장히 유명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네. 1세대부터 이제 3세대에 이르는 유전자 가위를 모두 독자 개발한 글로벌 회사인데요. 유전자 가위뿐만이 아니라 이제 세포주, 그리고 유전자 교정 동물, 그리고 혈우병 A 치료제 등 여러 가지 유전자 치료제 개발, 그리고 동식물 6종 개발하는 바이오 벤처입니다. 예, 현재 시가총액이 코넥스 기업 5위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이오 주가가 어려운 종목 중에 하나인 만큼 수익률도 예, 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 시간도 또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성아 팀장님, 그리고 DPNK 이창세 대표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넥스 IR 클럽 오늘은 이만 문을 닫을 시간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가지고 또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